안녕하세요. 정보는 쓱, 핵심은 싹. 여러분의 쓱싹이입니다. 오늘 다뤄볼 핵심 주제는 최근 전 세계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3월, 중동의 긴장감이 마침내 최고조에 달하며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도화선은 2025년 말 이란 내부에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강경 대응이 이어지자 미국이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결국 정권 교체를 겨냥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쟁 양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길목이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곧바로 물류 비용 폭등과 자원 수급난이라는 연쇄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에 미국이 가세하며 클라이막스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핵심 수뇌부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처럼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은 향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이른바 3고 현상을 동반한 오일 쇼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동시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거 오일 쇼크 때와 같은 전방위적인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는 글로벌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고 각국의 통화 정책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명 검은 월요일로 불린 3월 23일.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6% 넘게 폭락하며 5,400선이 무너지는 충격을 겪었죠. 외부의 매크로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외환시장 역시 요동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한 것인데요. 이는 수입 물가를 더욱 끌어올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센 매도세, 이른바 엑소더스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수조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전쟁이라는 대외적 리스크 앞에서 글로벌 자본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과거 여러 경제 위기를 겪으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학습 효과가 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 변동성을 역이용하려는 고도의 투자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선 배경에는 한국의 AI와 반도체 산업 등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결국 글로벌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증시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죠.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즉 RIA라는 새로운 제도를 구원투수로 등판시켰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된 자금을 국내로 돌릴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탈하는 자금을 막고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단연 에너지 시장입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한 달 새 무려 87%나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산업계 전반의 원가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입 물량 감소가 현실화되는 4월 원유 위기설까지 제기되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중동산 중진류에 맞춰진 국내 정유 설비 특성상 다른 지역의 원유로 즉각 대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과거 원전 수주 등으로 맺어진 아랍에미리트와의 끈끈한 외교 관계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UAE가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된 것인데요. 외교적 파트너십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확보한 원유를 안전하게 들여오기 위해 국적선 6척을 전격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쟁 위험으로 외국 선박들이 운항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적선을 통해 직접 에너지를 수송하며 위기 상황 속 에너지 주권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의 급등도 매우 뼈아픈 부분입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 한국전력의 전력 도매 가격이 상승해 결국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가계의 생활비는 물론 기업의 생산 단가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곳곳에서는 이미 셧다운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에틸렌 생산이 줄고 이것이 다시 조선이나 철강 같은 전방 산업으로까지 타격을 주는 구조적인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와 AI 산업 역시 공급망의 숨은 뇌관을 안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들여오는 헬륨이나 이스라엘산 브롬 등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특수 가스 수급이 막힐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물류 차질까지 겹치며 IT 생태계 전반의 생산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에도 곧바로 비상을 걸었습니다. 선박 연료비에 민감한 원양어업 수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중동을 거쳐 수입되는 요소 비료 공급이 막히며 농산물 가격 상승 압박도 커지고 있죠. 글로벌 전쟁이 우리네 식탁의 위기로 번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복합 위기는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는데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시장 전반에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7%를 돌파하며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의 우려가 통계로 입증된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13개월 만에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며 앞으로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는데요.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과 짙어진 불확실성이 부동산 매수 심리를 강하게 꺾어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등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무거운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이중고 속에서 당초 예상했던 2%대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는 냉정한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를 꼽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경제 성장은 멈춰버리는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가 급등에 따른 2차 충격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경우 그 고통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고용시장의 불안과 한계 기업들의 도산 위기를 불러옵니다. 생산 원가는 치솟는데 소비는 줄어들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죠. 민생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을 받는 셈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당정청은 25조 원 규모의 메머드급 전쟁 추경을 전격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례없는 외부 충격에 맞서 재정을 투입해 시장의 붕괴를 막고 민생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다급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주목할 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중에 신속하게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정교한 정책적 셈법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원 방식 또한 피해가 집중된 곳을 직접 돕는 타깃형 밀착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큰 물류업계나 소상공인, 농어민, 그리고 피해 수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핀셋 지원을 펼쳐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총력전도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 경보를 상향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오부제를 의무화했는데요.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비상대책을 가동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했는데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줄여 유류 소비를 아끼려는 생활 밀착형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사례처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긴급 수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수출입 피해 기업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중앙정부의 대책과 발맞춰 현장에서 자금줄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원자재 수급난으로 셧다운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려 대량 실업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교부와 관계당국은 전란의 중심에 있는 재외국민과 교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동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고 대피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한 귀국을 돕고 있는데요.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최우선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꺾이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폭등하는 환율과 물가를 방어하려면 오히려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하기 때문이죠. 섣불리 방향을 정하기 힘든 딜레마 속에서 신중한 눈치 보기가 이어질 전망. 가장 중요한 전쟁의 향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일간의 공격 유예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조건으로 전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느냐 마느냐가 글로벌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극적인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체제 생존이 걸린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지 미지수이며 협상을 주도할 이란 내 리더십의 향방도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양국의 줄다리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포스트 중동 전쟁에 대비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앞당겨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중동이라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자재와 핵심 소재의 수입 경로를 과감하게 다변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언제든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다양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국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2026년 중동 발복합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정부의 정교한 정책 대응과 기업의 혁신, 그리고 국민의 위기 극복 의지가 하나로 모인다면 이 폭풍을 지나 더욱 견고하고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갖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중동 발복합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 것 같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며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는 쑥, 핵심은 싹, 쓱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